대구 광주 고속화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달빛 내륙철도 건설 추진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모 어린이집이 봉사활동을 온 초등생에게 충격적인 영상으로 성교육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2차, 3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폭으로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지역 노동계가 대구시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태양광 산업을 재조명하는 연속보도 탈원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산업 육성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 오후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 당분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햇빛 차단이 가능한 우산을 챙겨서 오전에는 자외선을, 오후에는 소나기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이 가장 높게 오르는 오후 시간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 예상됩니다. 비가 오더라도 폭염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8도로 밤새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안동 지역도 열대야 기준을 넘어섰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37도, 안동 35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역시나 35도 안팎의 더위 계속되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내륙철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가 광주에서 출범했습니다. 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는데 5조 원대 국책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 영호남이 함께 큰 첫발을 내디딘 겁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심이 될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구시장과 광주시장, 두 지역 국회의원, 시민대표 등 46명의 추진위원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내륙철도는 수도권 중심의 남북 경제축에서 벗어나 동서의 거대한 경제축을 만드는 국토 균형 발전의 실현임을 명시했습니다. 남북 경제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민 대합을 이룰 수 있는 전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철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뛰어넘어 국가 통합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빚이 이야기를 하는데 초창기는 빚이 가지고 따지면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191km의 고속화철도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만 4조 9천억 원.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따낼지, 관련 입법은 어떻게 관철할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경제 분석을 뛰어넘는 국책 과제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은 물론 정치권, 지역 시민사회든지 경제계까지 함께 이 논리와 방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하면은 충분히 이 일들은 현실성 있는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달빛 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영호남이 1시간 생활권에 진입하고 대구, 광주, 가야문화권 17개 시군의 대도시권이 형성됩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문재인 정부의 영호남 상생 공약이기도 합니다. 영호남의 염원을 담아 채택된 오늘의 공동 선언문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관계부처인 국토부와 기재부에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의 한 어린이집이 봉사활동은 초등학생들에게 충격적인 영상으로 성교육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강제로 영상을 보여준 어린이집 교사가 피해 학생들의 학교를 수시로 드나드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의 대처는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대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봉사활동을 온 초등생 18명에게
시신이나 죽은 동물 사진을 띄워놓고 반동성애 교육을 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에 나섰고 교육청은 아이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책임을 물어 인솔교사를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여전히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 2차, 3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영상을 강제로 보여준 어린이집 교사가 장애인 교육도 담당하고 있어서 장애인 초등생을 데려가기 위해 학교를 드나들며 아이들과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저희 애들도 그 선생님 보고 저 선생님 그 어린이집 교사인데 그러면서 막 도망갔다는 애들도 있고요. 또 학교 측이 쉬쉬하자 피해 학생들이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교사들조차 사건을 인지하지 못해 학생이나 부모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제대로 치료를 해봅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도 제대로 된 분들이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없어요. 학교든 어디든 없어요. 정서적 학대 그리고 성적 학대라고 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가해와 피해가 분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는 것이 이루어졌겠죠. 대구시 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의 정서 치료를 해주고 있고 구청, 경찰 등과 협의회를 여는 등 피해 회복에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지원하겠다고 안내를 다 했어요, 학부모님들한테.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학부모님 안 시키겠대요. 학부모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포항 성모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경북적 응급의료센터가 3곳으로 늘었습니다. 안동병원, 구미 차병원에 이어 포항 성모병원이 추가 지정되면서 도내 전 지역에서 1시간 이내에 중증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닥터 헬기 전용 착륙장 건설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대구의 태양광 발전 산업을 재조명하는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탈원전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태양광 발전 단가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태양광은 10년 안에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면서 태양광 발전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산업이 성장하는 데는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태양광 지별판으로 인한 열섬 현상과 눈부심으로 생기는 주민 불편, 산림 파괴를 초래하는 난개발과 농축산물 피해 등을 우려하는 민원입니다. 현행법에는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에 대한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사업자가 민원을 해결해야만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전자파 피해를 유발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에 바탕을 둔 집단 민원이 태양광 발전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데모하는 목적이 뭐 때문에 데모하느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첫째는 우리가 봐서 상식이 안 통하는 거죠. 자기 집에 마당으로 햇빛을 뺏어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정부가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을 정확히 파악해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 조건과 기준을 마련하는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이 부지 확보의 어려운 점을 아마도 정부가 어떤 태양광 부지에 대한 확대 정책으로 입지의 기준이나 원칙을 새로 정립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원자력 발전은 핵 폐기물 처리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대안으로 태양광과 같은 대체 에너지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묘책을 고민할 때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16.4%가 오른 7,53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노동계는 벌써부터 대구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가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 무력화를 중단하라. 역대 최고 수준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지역 노동계가 대구시를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최근 보도자료에서 고정상여금, 고정수당의 기본급 전환 등을 통한 임금 체계 개선 사례를 한 토론회에서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게 화근이 됐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근로자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등 고정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시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총액의 변동이 없다는 점 등이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피할 수 있는 편법을 제시해주고 안내해주는 이런 과정으로 대응이 나와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의 평균 임금 수준이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낮아 최저임금 인상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역 노동계는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토론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혈전사항이 엄청난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행력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막기 위해 다양한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 마을에 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시범적으로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2.9톤짜리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한 뒤 공급 배관을 통해 추사와 난방용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달성군 하빈면 봉촌 1, 2에 오는 10월 말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동구 사회복지시설 2곳, 달성군의 요양시설 3곳에도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 체류자라고 불리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무리하고 또 폭력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다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최근 1년여 동안 3명이나 심하게 다쳤는데 최근에는 사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 노동자 A씨. 이달 초 경주의 한 공장에서 미등록 상태로 일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출입국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가 6m 담장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진단 결과 두개골 골절에다 무릎뼈가 으스러져 수술까지 받아 장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비가 내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단속반이 무리하게 쫓아가 붙잡고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 많이 왔어. 비 많이 오는데 한 사람만 따라왔어. 밑에 아무도 없었어. 이렇게 무리한 단속 탓에 다친 이주 노동자는 최근 1년여 사이 경주에서만 3명입니다. 3명 모두 쫓아오는 단속반을 피해 담장 밖으로 뛰어내리다 다리 등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단속 방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쫓아가서 단속하는 것, 그다음에 쫓아가서 잡기 위해서 폭행을 행사하는 것, 그다음에 위험 요소가 있을 땐 이거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소한이나마 지켜진다라면은. 경주 이주노동자 센터 측은 특히 A씨의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이 적절한 절차 없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치료가 지연됐다며 이는 사건 은폐를 위한 환자 빼돌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은 병원을 옮긴 건 외국인 근로자의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 시설이 우수한 곳으로 옮긴 것이고 단속에서도 안전지침을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전지침이란 게 사전에 우리가 이제 그 안전요원들을 배치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죠. 단속 준칙 같은 게. 센터 측은 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센터 측 활동가 2명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는데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은 이에 대해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는 100만 명, 이 가운데 미등록 상태인 경우는 20만 명가량으로 한국인들이 꺼리는 이른바 3D 업종을 도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정부의 폭력적인 단속과 추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시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다가구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56호의 다가구 주택은 대구시가 보유 중인 원룸 형태로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인 보증금 190만 원에 월 7만 원대입니다. 신청 자격은 대구와 연접한 대학교 재학생으로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한부모 가족 등의 대학생인데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대구 도시공사 주거복지처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9월부터 은행에서 종이통장이 사라집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이통장 미발행 2단계 시행 방안에 따라 은행은 9월 1일부터 고객이 계좌를 만들 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발급을 원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됩니다. 이번 2단계 방안은 3년 동안 적용되고 2020년 9월부터는 3단계로 60살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종이통장 발행에 비용이 붙습니다. 경상북도가 충북 수해 지역에 안전기동대 100명과 응급복구장비 11대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안전기동대는 청주시 상당구 미원 면사무소 주변 주택 침수 지역과 청주시 도로유실 구간과 하천 제방 붕괴 구간에 투입돼 피해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력과 장비, 물자를 상호 지원하기로 한 시도 간 공동협약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초복을 앞두고 대구 지역 수박 판매가 급증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5일에서 초복인 12일까지 대구 월배점의 수박 판매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고 전국 점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수박 매출이 가장 높은 전국 상위 10개 점포 가운데도 월배점을 비롯해서 만촌, 성서 등 대구 지역에 4개 점포가 들었습니다. 마트 관계자는 초복을 앞두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구 지역 소비자들의 수박 구매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부터 LG와의 주말 3연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 경기에는 국내 최초로 파리시계 수술에 성공한 손진욱 씨가 시구를 할 예정이고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펼쳐지는 3연전 기간 동안 라붐 여름 파티라는 이름으로 블루스타 빙고 카드 증정, 라팍 보물찾기와 치맥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엽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올스타 휴식기 이후 첫 홈 경기인 오늘 저녁 경기를 표준 FM 96.5MHz를 통해 중계방송합니다. 대구 동구 안심창조밸리에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연꽃 축제가 열립니다. 대구 동구청이 주최하고 안심창조밸리 주민협의체가 주관하는 연꽃 축제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 플리마켓 등이 펼쳐집니다. 전국 연 생산량의 절반가량이 대구 안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2014년 이 일대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생태관과 산책로를 갖춘 안심 창조밸리로 조성됐습니다.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가 여름 휴가와 방학 기간을 맞아서 야간 체험을 실시합니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야간 체험은 지하철 안전체험과 4D 영상체험, 완강기 체험과 3호선 모노레일 대피 체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해 1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는데 시민안전 테마파크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햇빛 차단이 가능한 우산을 챙겨서 오전에는 자외선을, 오후에는 소나기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이 가장 높게 오르는 오후 시간대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비가 오더라도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곳에 따라 안개가 옅게 깔려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벌써 28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낮 기온 37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3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에도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기온 35도 예상되고요. 영양 역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36도, 경주는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해수욕장 날씨입니다. 경포대와 망상 해수욕장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화진과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